그 국물로 앞다리살하고 원래 사태를 하려고 했는데 사태가 육개장으로 내려갔고요. 갈비를 위로 올렸어요. 해보니까 갈비가 수육을 먹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오향 우렸던 고기에다가 서서히 삶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낮은 온도에 서서히 삶아서 오랫동안 삶아서 나온 걸 원래는 이제 쟁반에 서비스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쟁반 개수가 조금 적어서 전골 냄비로 나가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됩니다. 육개장은 예전에 이태리 때 육개장을 드셔본 분이 한두 분 계세요. 여기서 한두 분 계신데 저희 집 스타일의 육개장이 나오거든요. 보시면 맑은 국물에 맵게 무친 고기가 고명으로 올라가서요. 국물 맛만 보고 싶으신 분은 이제 국물 맛을 조금 보시고 나서 고기를 풀어서 드시면 약간 얼큰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왜 국물 맛을 먼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거 돼지고기 그 사골하고 뒷다리살, 사태, 뭐 갈비, 요 정도 갈비뼈 요 정도만 넣고 이렇게 낸 국물이에요. 근데 그냥 드시면 일반적으로 드시던 무슨 그 뭐 돈코츠 라면에서 나오는 것 같은 쩍쩍 달라붙는 맛이라든지 혹은 뭐 순댓국에서 먹었던 이렇게 텁텁한 맛이라든지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고기가 제 생각에는 종의 차이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 종의 차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천천히 자라는 종이거든요. 천천히 자라다 보니까 근육의 밀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육색도 굉장히 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진한 맛의 고기다 보니까 이 고기만 가지고도 충분히 육수가 잘 나요. 그래서 한번 드셔보시면 이게 진짜 돼지고기 육수인가? 라고 할 만큼 될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은 간을 맞출 때 시판 간장을 조금 쓰다 보니까 조금 얕은 맛이 나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약간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간장 양을 조금 줄이고 오히려 차라리 소금으로 간했으면 훨씬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간장 많이 안 넣었거든요. 조금 넣었는데 이게 고기 맛이 워낙 깔끔하다 보니까 간장 맛이 살짝 도드라지는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거는 좀 감안해 주시고 이게 재료된 사진인데요. 주둥이가 굉장히 길죠. 그리고 이제 그 뭐죠? 귀가 쫑긋하고 축산과 뭐 이런 데서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뒤에 보면은 이 후구라고 하는데 뒷다리가 굉장히 빈약합니다. 이 정도면 좀 빈약한 편인 거거든요. 햄을 만들기 위한 돼지로서의 육종이 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좀 빈약해요. 대신에 이게 빈약한 대신에 맛은 확실히 좀 진합니다. 그래서 이게 품종에 따른 매력인 것인지 장기간 사육에서 오는 매력인 건지를 알기는 어려운데 이 품종은 장기간 사육할 수밖에 없는 품종이에요. 안 자라요. 얘가 자라지 않다 보니까 근육의 덴스가 훨씬 더 촘촘하고 맛이 진합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간 사육을 할 수 있는 품종이다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예. 그래서 얘를 갖다가 어떻게든 뭘 어떻게든 빨리 자라도록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장기간 사육할 수 있는 품종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것이 장점이에요. 근데 이게 단점이어서 도태되고 있었던 품종이거든요. 잘 안 자랐어요. 생산성이 떨어져서 고기에 공급하는 효율이 떨어졌었는데 이제는 이게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고기의 색이 굉장히 짙어요. 사실 이걸 사진을 띄워놓고 하면 좀 좋을 텐데 굉장히 짙고요. 쇠고기에 가까운 육색이 좀 나오고요. 지방 색깔이 굉장히 힙니다. 그리고 텍스처가 굉장히 쫄깃한데요. 좀 있으면 이제 구운 돼지고기가 아까 나왔던 것처럼 등심을 구운 게 나올 텐데 지방 부분이 혹시 붙어있는 부분을 받으시면 지방 부분을 한번 드셔보세요. 지방 부분도 굉장히 쫄깃합니다. 탄력이 좋고요. 그리고 육향이 굉장히 짙게 올라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소고기 안심에 가까운 맛이 나온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맛이 비슷하다는 게 아니라 맛의 밀도가 그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감칠맛이 굉장히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위별로 맛이 확실히 다릅니다. 부위별로 다른 조리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양념과 소스를 과감하게 써도 충분히 받쳐줄 만큼의 고기가 됩니다. 우리가 삼겹살을 그냥 삶아서 새우젓 정도에 먹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얘네들은 양념을 강하게 쓰면 고기 맛이 많이 가려져요. 제육볶음 드시면서 고기 맛 느껴보신 분 별로 없으시죠? 그렇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조금 안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요번에 하면서 아쉬웠던 부분은 몸집이 굉장히 작고 그리고 이제 부위별로 맛이 다른데 지금 현재의 효율을 강조하는 정형 발골 시스템으로는 충분히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수준의 정형 발골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내가 좀 배워야 되나. 네, 쉽습니다. 네. 그래서 자, 1인분에 너무 한꺼번에 올리셨어요. 돼지고기의 가치 그러면 1인분에 한 요 정도 가격을 보통 아시죠? 돼지고기 그러면 그죠? 1인분 8,000원에서 15,000원. 제육볶음 같은 거 한 8,000원 정도. 삼겹살, 목살 구우면 15,000원 정도. 맥스 가야. 그래서 요 정도 요리가 이렇게 나와요. 다음 거 클릭해 주세요. 근데 1인당 2만 원이 넘어가려면 말씀드리다시피 얘는 사육 기간이 거의 3배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거의 3배에 육박해야 돼요. 최소한 2배 이상을 받으려면 우리가 1인당 2만 원 이상 주고 있는 요리가 이런 애들이에요. 맞죠? 근데 재료는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하고도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좀 이따 말씀하시겠지만 사회적 소비에만 기대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러나 이 고기의 특성을 충분히 살려서 그렇다고 이거를 맨날 오향장육을 하자, 뭐 하몽을 만들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무언가 좀 더 가치를 올려줄 수 있는 요리로 만드는 게 제 일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 고기가 무조건 좋으니까 가서 삼겹살을 철판에 구워 드세요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얘를 좀 더 가치 있는 플레이트로 만들어주는 게 요리사로서의 제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빨리 끝내고 들어가서 준비를 해야